듣습니다. 예. 지금까지 9시 뉴스 시간, 9시 뉴스쯤 되면 고민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9시 뉴스는 무조건 안 본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9시 뉴스를 가족들이 보면은 피해가지고 다른 방으로 피해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은 KBS, MBC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송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편향된 보도를 하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은데 9시 뉴스 보고 또 스트레스 쌓이겠구나 해가지고 그 방송을 피해가지고 방송 비난 시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택시 타면은 라디오 틀면은 맨날 아주 그 교양 없는 이야기를 하고 반미적인 친북적인 이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택시 탈 때마다 일단 라디오를 끄라고 그래요. 기사 보고 라디오. 네, 택시 타고 다닐 때는 곧 한 몇십 분이라도 좀 다른 생각 좀 하게. 그러지 않고 거기에 무작정 노출되면은 텔레비전, 라디오 항시 켜놓고 장사하고 부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방송은 하나의 비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보고 뭐 수구 세력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극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으니까 다행히 이 4개 종편이 나왔는데 이것도 감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불만이 있으면 그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KBS, MBC를 따라가면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보시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불평하시는. 그 하여튼 감시를 잘 해가지고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왜 안철수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띄우느냐. TV조선에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어젠가 상영을 하던데 그건 왜 하는지, 그 반미 영화니까 반미 영화인데 우리 교과서에 그게 실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왜 추천을 했느냐 하는데 TV조선에서 그걸 또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일이 지금 단계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아주 그 독자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시청률이 1%라고 해서 아주 시청률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뉴스가 1%다. 지금 아마 MBC나 이런 거 뉴스 시청률이 한 7%, 8%, 9%쯤 됐고 KBS가 제일 높으니까 20%까지 올라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방송 1% 시청률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워낙 이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채널이 얼마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 1%, 시청률 1%라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4개 방송이 잘 돼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판사들이 또 요새 말썽을 부려요. 판사들이 말썽을 부리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초에 낸 책이 문제판사 핸드북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문제판사 핸드북. 그때는 대법관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어요. 뭐 자기들끼리 판사 회의를 한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뒤에 저 천안함 사건 나고 하니까 뭐 뒤에 쑥 들어가 버렸는데 요새는 한미 FTA 반대하는 또 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그 글을 올리는데 그 표현이 문제예요. 아니 그걸 학문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따지는 건 괜찮은데 뭐 뼛속에 뭐라고 표현이 아주 그 뼛속까지 대통령을 향해서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이런 표현을 하는 판사가 예컨대 애국 세력이 관계되는 사건의 재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현에 이런 천박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친미의 뼛속까지 물들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친미하는 게 그렇게 원한에 사무치는가? 아니, 대통령이 친미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대통령이 반미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미를 해야 되나? 중미를 해야 됩니까? 아니, 한미동맹인데 대통령이 친미해야지. 그 친미했다고 저주를 하는 그것도 부정판사예요, 부정판.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왜 팔아먹어? 아니, 오늘 아마 우리가 1조 달러 돌파하죠. 무역액수. 수출 수입 합쳐가지고 1조 달러. 세계 무역 규모 9등, 수출 7등.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 세상에 FTA를 미국만 한 것도 아니고 칠레하고도 하고 EU하고도 그 FTA를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자가 법복을 입고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은 그 피고인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유죄냐 무죄냐, 피해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신의 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판사를 흔히 우리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재를 못하고 있어요. 제재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일각에서 열심히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써놓고 아마 기분 좋을 거예요. 그 판사는. 그럼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비판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편드는 사람이 나와서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도 우리 법 연구의 소설인데. 송승용 수원지법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최 부장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 토를 달았습니다. 이런 식은 판사스럽기보다는 조폭스럽다. 이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에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뭘 가지고 판결을 하느냐? 헌법 제103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딱 요겁니다. 법관이 딱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독립하여 한다. 독립하여 한다. 판사는 누구로부터도 재판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에요. 신의 대리인. 여기에 여론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단으로 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포함하는 많은 판사가 더 이상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판사회의를 자기들끼리 멋대로 소집을 해가지고 어느 대법관 몰아내려는 그건 작당이죠. 작당을 해도 그런 사람을 벌주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판사들. 우리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은, 아니, 언론의 자유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군 장교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인터넷에다가 우리 사단장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쓰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언론 자유가 보장합니까?
죄수가 감옥에서 복역하는 사람이 언론 자유 있다고 해가지고 막 쓰댑니다. 언론 자유는 그 사람의 동의하에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장교 되는 사람, 판사 되는 사람은 언론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는 걸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판사 그만두는 걸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언론 자유가 좋으니까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겠다. 그거 말리면은 그거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언론